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은퇴자들, 특히 이제 40대, 50대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있죠. 은퇴자분들 절대로 원룸, 다가구 주택, 절대로 노후 준비, 절대 안 된다. 절대 하지 마라. 자,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오늘 관련 영상을 하나 딱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그 영상을 봤습니다. 왜 원룸에 대해서, 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가?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부동산 쪽에 말만 하면 뭐 이렇게 딱 아시는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또 유튜브도 최근에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학과 쪽에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또 인사이트를 내가 또 배우게 될까? 나도 지금 원룸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또 40, 50대 또 50대 넘어가서 또 퇴직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바, 그 결론을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이분의 영상에 대해서 제가 반박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이유로 크게 이분이 절대로 은퇴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원룸 운영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일단은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첫 번째는 월세가 미납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혹시나 세입자분들이 세금을 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전기세나 가스비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지 않고 막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리, 그다음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장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공급이 과다된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원룸 자체로 요즘에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이것에 더불어서 경쟁자가 또 많이 늘어났다. 이 원룸 다가구 말고도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요즘에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관련해서 상당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거의 비슷한데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괜히 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우리 보통 원룸을 보시면 은퇴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내가 퇴직금 받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건물 하나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건물 자체가 워낙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데 살면서 이 건물을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맨 위에 보면 우리 주인세대라고 있죠. 주인세대 사시면서 밑에 있는 세입자분들을 같이 관리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인세대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단점이 있다. 무엇이냐면 맨 꼭대기층에 보통 그 주인세대가 있는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 상당히 덥기 때문에 또 맨 위에 층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아파트보다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4가지의 큰 이유를 들면서 절대로 퇴직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을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렇진 않지만 이분 영상을 쭉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질문 한번 좀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이,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원룸을, 다가구주택을 스스로 투자를 해서 운영도 해보고 또 관리도 해보고 세입자 공실 관리도 해보고 건물 주변에 쓰레받기, 쓰레기도 한번 주워보고 내가 피지도 않는 담배꽁초도 한번 주워보고 건물 계단 청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과연 했을까? 하고 나서 만약에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원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찍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저분 좀 상당히 힘들겠다, 나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공감이 간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영상에 대해서 또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 좀 나쁘게 또 받아들일 분도 계시겠지만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뭐 교수님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문헌이라든지 통계 자료 같은 걸 많이 또 보시고 있겠죠.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적인 것만 계속적으로 보고 직접적인 현장에 직접 내가 경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직접 내가 몸으로 뛰어가지고 경험해서 익힌 것이 아니고 우리 배운 거 있죠. 그냥 열심히 이론적으로 배운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가구 주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원룸 해야 됩니다. 다른 뭐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지만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이 무조건이란 말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편향적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가 보면 뭐 흑백 논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편 아니면 내 편, 뭐 0점 아니면 100점. 너무 극단적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분이 이제 영상에서 뭐 조금 뭐 이목을 끌기 위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만의 그런 게 있겠죠.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이렇게, 왜냐면 퇴직하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나중에 이 월급이라는 것이 끊기고 회사에서 나와서 내가 어떻게 남은,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와가지고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월급 흐름을 대신해서 현금 흐름을 매달 고정적으로 창출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런 방법도 있다. 투자 쪽으로 뭐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이런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투자 시스템도 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이라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말고 무조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다 단점만 쭉 얘기해서, 아니 뭐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저분이 어떤 학교의 교수님이고 상당히 뭐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탁탁탁 맞게 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상당히 공신력이 가고 믿음이 가고, 와, 저 사람 말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저기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동조가 되고 다 내가 저렇게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조금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의견이 제가 볼 때 너무나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식의 저주라는 말 있죠. 요즘 여러분들 지식의 저주. 내가 직접 나와보고 막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상에 앉아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오로지 책에 있는 내용, 오로지 통계 자료에만 있는 내용이 모든 것이 인양해서 이것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는 스스로의, 이거 뭐 우물한 개구리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내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조건 진리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나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했고 내 스스로는 상당히 지식이 있고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공신력 있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스스로 좀 거짓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조건 하지 마라, 옳지 않다,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소지가 상당히 크고, 만약에 그분 말대로 했다가 만약에 좋은 매물을 놓치거나 이런 투자 방법을 무조건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놓치고 나중에 정말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 은퇴자들이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인생에 누가 과연 책임을 줘줄 것이냐 의문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또 그 영상을 보셨던 그분들 스스로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조금 이분 영상에서 좀 실망했던 것이, 아니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거죠. 대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영상이 그냥 끝나더라고요. 퇴직 은퇴자의 남은 기간에 도대체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을 해라, 뭘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하지 말고라고 땡, 끝이었습니다. 도대체 뭔가 결론이 없다는 거죠. 공포감만 조장하고 이목만 끌고, 제가 좀 나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조회수를 올리고 해가지고 스스로 본인은 광고 수입료를 상당히 뭐 많이 챙길 수 있는 수익적인 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겠죠. 조금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말해놓고, 이분이 또 제가 좀 이상한 게 한 번씩 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월세가 30만 원이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12만 원, 15만 원으로 줄어든다. 제가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이죠. 월세가 30만 원에서 15만 원, 12만 원으로 반 이상 확 줄어드는 경우가 사실 거의 극히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요? 그런 지역이? 거의 드물다는 이런 것을 거의 뭐 일반화에 오류를 하죠. 한두 개 정도 발생된 걸 가지고 모든 지역에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그 임대인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은 분명히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이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얘기하시는 분이고 통계학적으로 그냥 데이터만 보고 그냥 본인 생각만 쭉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또 원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런 또 뭐 긍정적인 또 장점이 있구나, 두 가지를 적절하게 보신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남의 돈 벌기가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통계자료 좀 보고 뉴스 좀 보고 PPT 만들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 통계학적으로 이럴 것이다. 참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분 스스로는 이런 공포.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 4가지 쭉 내용이 있었죠. 뭐 원룸을 하지 말라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 미납, 세금 미납, 야반 도주. 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세입자분들과 5년 동안 제가 원룸 건물 3채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제가 계약서도 쓰고 많이 만나봤겠죠. 100명 이상입니다, 최소. 근데 한두 명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임대인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놓는 것이 바로 보증금이라는 거죠. 월세도 보증금이 있고 전세도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두세 달 정도 밀린다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연락해서 더 이상 밀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야반도 자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전에 이미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되고, 만약에 두세 달 정도 밀리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뭔가 뭐 계속적으로 뭐 미납이 되고 있다 해서 거기 문 앞에도 붙고 있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내가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면 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수리 관리에 어려운 도배장판 등등.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수리도 내가 할 생각도 안 하고 세입자 관리도 싫어, 공실 관리도 못 하겠어, 이럴 각오로 원룸을 투자를 하실 생각이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분 얘기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남의 돈 벌기가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지런하셔야 되고, 엑셀로 쫙쫙 공실 관리하면서 월세 입금 내역 체크하시고, 내부자는 어떤 수리를 했는지, 어떻게 또 뭘 했는지 다 체크해 놓으시고, 각 세입자별로 뭐 연락처라든지 다 관리를 해 놓으시고, 언제 보증금, 뭐 월세 언제적으로 계약이 언제부터 돼 있는지 엑셀로 다 관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건 기본이고요. 매일매일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해 놓으시고 그래야지만 여기 건물 상당히 관리가 잘 되구나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공급 과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하지만 또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쟁자가 많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정말 좋은 지역에 있는 준신축, 제가 원룸을 항상 제가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쪽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세대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월세 금액 자체가 방금 요 세 가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보다는, 원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좀 돈 좀 많으신 분들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좋은 좀 다세대 빌라 들어가겠죠. 하지만 조금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런 분들이 원룸으로 사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요층이 반드시 똑같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주인 세대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단점이 있다. 단점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원룸 그 단독주택 살아가지고 맨 2층에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으신가요?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이 통건물을 내가 매매를 해서 다 월세를 주고 전세 주고 내가 이렇게 뭐 따로따로 관리하면 좋죠. 하지만 내가 은퇴를 했는 그때 당시에 퇴직금도 별로 없고 남았는 돈이 또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데 내가 또 다른 뭐 창업을 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내가 재취업할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앞으로 2, 30년이 생활할 내가 계속적으로 그런 시간이 남아있고, 또 아직 나의 자녀들은 학교도 졸업 안 했고 또 다른 뭐 결혼도 안 했고 좀 보태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후회가 밀려온다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월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발생돼야지만 내가 고정비가 뭐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고 카드값도 메꾸는데, 그것도 전혀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또 다른 뭔가 선택할, 무조건 원룸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서 그 전에 나와서 뭔가 또 다른 곳에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또 재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까 이분 영상처럼 아니 무조건 원룸 투자하지마, 다가구 주택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안이 뭐냐, 결론이 뭐냐는 거죠. 이분 영상에서 제가 실망했던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안과 결론은 없었다는 것이, 이분 영상 더 안 봐도 되겠다, 여러 개 있었지만 더 안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은, 무조건 이분이 이론적으로 해서 통계적 학적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본인의 생각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무조건 편향된 한쪽으로만 무조건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런 원룸 다가구 주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어떤 유튜브 강의, 뭐 글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서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뒤로 한 발자국 더 뒤로 딱 물러서서 저 사람의 의견이 맞는지, 또는 이 사람의 반대쪽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서 내가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내가 계속적으로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분 참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건 또 혹시나 더 피해가 갈까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원룸, 이분 썸네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룸 월세가 400만 원에서 뭐 100 얼마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이론적으로 평가해서 너무 좀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너무나 결론을 끝내고 대안이 없는 영상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영상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 혹시라도 문의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시간이 될 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께도 제 영상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